그렇게 고통받다가 이제 당신하고 못 살겠다 해서 헤어지려고 했던 것인데 하도 주위에서 권하고 권하니까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건데 거기에서 저희 부부의 아팠던 얘기, 갈등했던 얘기, 서로 뭐 그냥 그 싸웠던 얘기들 다 꺼내놓으니까 그 얘기가 공감대가 형성됐고 서로 나누는 시간에 그 남편이 아내에게 생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얘기를 꺼내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였을 것 같아요? 딱 이 한마디 내던졌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에 그냥 고꾸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해요. 결국 그 우는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도 견디지 못해 아내를 붙잡고 같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 집의 갈등을 녹여내는 치료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수경 집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아이에게 매달리는 순간 내 남편에게는 결국 아내의 자리가 비었었구나. 그리고 아이도 없었구나. 근데 그 외로움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가져온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시니어로 들어서는 순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준 아내에게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 어떻습니까? 그리고 정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남편에게 참 내가 서툴러서 모자라서 부족해서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했다는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부를 만났었는데요. 그 두 번째 부부는 갱년기에 들어서서 갈등이 많았었던가 봅니다. 근데 얘기 중에 뭐가 불평이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그랬더니 부인 하는 얘기가 뜻밖에도 이랬어요. 이 양반이 내게 옷단벌 사준 일이 없었다고. 뜻밖에게 남편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셨길래 부인이 저런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무관심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내면서 뭐 옷 안 사줬다고? 옷 사줬어. 둘이 토닥토닥한 거예요. 언제 사줬는데 글쎄. 그러고 보니까요. 신혼 때 출장 가가지고 그 아내에게 옷을 하나 이렇게 사서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 옷을 받자마자 고맙다고 한 말 한마디 없이 옷을 장롱 속에 처박아 넣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결심했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옷 사주는가 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제서야 이 얘기를 듣고서는 그래 기억이 난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옷이 너무 유행에 민감한 옷이었고 수줍은 새댁 시절에 그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좀 뭔지 쑥스러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입으려니 하고 집어넣었던 건데 아이가 생겼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체형이 바뀌어서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못 입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뜻밖의 얘기를 한 거예요. 고맙긴 고맙더라.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순간에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왜 진지가 안 했나? 그러면 그 얘기를 왜 진지가 안 했나? 살다가 우리가 정작 고마운데도 고맙다는 표현을 못한 채 이렇게 그 긴 시간 마음에 앙금을 안고 살았다는 것 어떻습니까?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는 말이 있잖아요. 더 우리가 새롭게 익혀야 될 외국어가 아닌 모국어가 있다면 그게 미안해요. 여보 참 미안해. 이 한마디와 함께 당신 참 고마워. 그리고 그럴 때는 좀 눈길이라도 좀 마주하고요. 눈길을 마주한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 서로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결국 보여지는 것이 흰자의 역할인데 그 눈 동자가 가져다 주는 이 아이 컨택 이거는 대단한 힘을 가집니다. 긴 말 하지 않아도 손 마주 잡고 참 당신 고맙다. 이 따뜻한 눈초리.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꼭 나눠야 할 모국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한마디입니다. 제가 제 그 장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얼마간 뭐 긴 시간도 아니고요. 지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장모님이 집에 뭔가를 들고 들어서시니까 이제 그게 뭐냐고 얘기했더니 이게 공깃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공깃돌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심심하면 이걸 놓는 거라고. 제 장모님은 늘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홀로 있어서 심심하면 이 공깃돌 놀이를 하셨다는 건데 제 아내가 거기서 뜻밖의 제안을 한 거예요. 엄마,
그럼 우리 내기하자. 뭘 내기를 할 텐데? 엄마, 그럼 사랑한다는 고백해 주게 하자. 그렇게 해서 제 장모님이 고수 중에 고수였는데 그 게임 하는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졌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날 어떻게 됐는지 어머니를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 소리가 엄마 이제 나한테 사랑한다고 빨리 얘기해봐. 했더니 제 장모님이 그제서야 막 깔깔깔 웃으면서 숨이 넘어갈 듯이 한다는 소리가 향수가 네 그 말 듣고 싶어서 이거 하자겠지. 우리 향수기 사랑한다. 왜 그때 그렇게 오시라 해도 오시지 않던 장모님이 오셨는가? 그때 생각해 보니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한 번도 성장 과정에서 성인이 돼서도 우리 딸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오신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예견하시기라도 하셨든지 딸에게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하러 오셨구나. 그 미션을 끝내고 제 장모님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너무 큰 삶의 과제를 부여받았더랬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틈나는 대로 좀 축복하자. 저는 요즘 아내에게 축복하는 일을 일상의 가장 소중한 그 하나의 특권으로 여기는데 제 아내는 어디를 떠나려고 하면 꼭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보, 나를 위해서 축복해줘요. 그러면 제가 제 아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께서 향수기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축복도 하고 이번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근데 저는 모르긴 해도 이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랐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볼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엄마가 왜 저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지 거기에는 아빠의 축복이 있고 두 사람이 살아가는 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